제목, 언론 상황과 뉴미디어 그리고 애국 언론. 작년과 올해 국내 언론 환경 정상화에 대해 애국 세력의 관심이 커지자 언론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국 세력은 언론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다른 정치 세력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 세력 내에서 언론과 언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앞뒤도 가리지 않고 언론 활동에 대해서 무턱대고 나서고 뛰어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뉴미디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나도 뉴미디어다라고 말하며 대접과 평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스마트폰 하나만 들면 저절로 영향력 있는 올바른 언론이 되는 것일까요? 그 정도가 심한 어떤 사람들은 언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나 가치관도 없이 무조건 모금을 위하여 돈벌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느닷없이 무슨 유사 언론사를 만들어 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반칙과 협잡을 통해 돈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각종 잡음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나 경험도 없이 다른 사람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반칙과 거짓을 통해 가로채려는 행위도 목격됩니다. 보수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일수록 저간의 내부 사정과 인맥을 악용해서 그런 반칙과 협잡을 저지르는 수법도 참으로 교활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을 들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지만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그 이상의 법률 위반을 하고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버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아무런 관점과 경험도 없이 아무런 교육과 훈련도 없이 아무런 전문성이나 사명감, 윤리의식도 없이 그저 나도 언론을 하겠다며 우리도 언론을 외치며 나섰던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중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류입니다. 언론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자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벌이를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잡음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 즉 수익을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무조건 배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반칙과 편법, 속임수, 협잡, 사기 등의 부정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더 나아가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치부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적 언론 활동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는 그 전후 경과나 사정,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미력이나마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시행착오는 줄어들고 경험과 노하우는 쌓이기 마련입니다. 선한 의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을 전부 도매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이고 애국 세력이 언론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되짚어볼 만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단어 하나로 언론의 여러 측면을 뭉뚱그려 보고 있지만 사실 언론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언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미디어적인 측면, 특히 매스미디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전적 설명에 따르면 미디어란 매체, 수단이란 뜻으로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으로, 간접적으로, 일방적으로 많은 뉴스와 사회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를 말하는데 특히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넷, 영화, 도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체와 수단에 따라 인쇄매체와 시청각 매체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사람들이 언론을 지칭할 때는 저널리즘 측면을 가리킬 때입니다. 저널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외국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쉽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어의 정의에 관해서 넓은 뜻과 좁은 뜻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쉽게 말하자면 흔히 언론 취재보도 활동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정기적으로 출판물이나 영상물 등을 통하여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 의한 활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비교적 넓게 바라보자면 저널리즘은 모든 대중전달 활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좁은 뜻에 비해서 비정기성, 비인쇄물, 방송이 아닌 것 등도 포함됩니다. 셋째, 언론의 개념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매체를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신문, 방송, 출판, 영화 등의 다양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데 수용자의 규모는 소규모의 인원부터 대규모의 대중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의 언론을 말할 때는,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말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 과정, 그리고 효과 측면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과 그들의 심리적 과정과 반응, 매스미디어의 기술적 특성과 그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한 사회가 그러한 대중매체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집단적 반응과 효과,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는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의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두 번째 항목의 저널리즘을 비교하자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대중 전달의 사회과정 전체를 가리키는 종합적 개념인데 비해서 저널리즘은 그 일부분 또는 하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저널리즘은 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매체, 미디어 활동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것이 언론에 관한 사전적 내용이자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위에서 언론에 관한 이런 저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론적 측면이나 복잡한 개념에 매달리고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론, 언론기관, 언론활동, 언론현상, 언론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효과를 보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애국 언론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애국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제작 애국뉴스 이상 끝.